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전 이 신호들을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억지로 붙잡아봤자 의미 없는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와 정리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줄어든다. 대화의 단절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다. 상대와의 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는 관계는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대화가 없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 것은 관계를 되살리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났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심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동력이며 이 관심이 사라질 때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만약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것은 무의미하며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 약속을 어기기 시작한다. 인간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또 다른 징조는 신뢰의 약화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어기며 이로 인해 신뢰가 깨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진다.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불행함만 느끼고 있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간관계의 목적은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도움과 격려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가치가 없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세 번째,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진다.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는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대화가 끊기거나 침묵이 어색해지는 순간이 늘어나며 그 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욱 소원해진다. 이때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과 내 사이에 정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확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 예전엔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기 싫을 때가 있다. 이는 상대방과 내 사이의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기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습관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이 있으며 초기에는 이러한 결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결점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이나 불만의 원인이 된다. 작은 실수나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해지며 이는 관계의 끝을 예고하는 징조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이 떨어지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5번째, 남의 걸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피하라. 자기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만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돈을 쓸 때는 매우 신중하지만 남의 돈을 쓸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함께 식사를 해보면 된다. 자신의 돈이 아닌 상황에서는 비싼 메뉴를 고르지만 자신이 계산할 때는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한다. 심지어 커피 한 잔도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의 돈만 소중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 이러한 성향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나타난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은 무시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뀌기 어렵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런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6번째, 거절해도 계속 요구한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겐 거절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는 아쉬워하며 들러붙기보다는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예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탁을 한다. 이런 행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다.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고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과 같다. 거절했음에도 반복되는 부탁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된다.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은 상대방의 일상을 방해하고 크게 불편하게 만든다. 특히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종종 좋은 것이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협상의 시작점으로 여기기도 한다. 노라는 대답을 들으면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상대방이 지쳐서 결국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압박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와 같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는 상대방의 의지와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속적인 부탁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부탁을 거절하다 보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부탁하는 사람의 잘못되고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감정이다.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원치 않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타협과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강요와 침해로 이어진다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자기의 경계를 확실히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7번째, 비속어나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피하라. 대화를 할 때 비속어나 반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습관은 주변 환경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속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며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은 대화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반대로 비속어나 반말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 사용도 변화할 것이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나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조차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8번째,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피하라. 성격이 돌변했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 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경계는 흐릿하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해 먹을게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라. 9번째, 밥 얻어먹고 커피조차 안 사는 사람 피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호주의다. 상호주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주의가 무시되는 경우 관계는 일방적으로 변질되며 결국 불균형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 밥을 얻어먹고도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밥을 얻어먹고 커피를 사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방의 배려나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밥을 사주었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커피 한 잔조차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고 그저 자신이 얻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불만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밥을 사주었을 때 작은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얻는 것에만 집중하며
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도 포함한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이 커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10번째, 욕심과 탐욕이 지나친 사람 피하라. 이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라. 우선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나눠 갖는다든지 서로 밥을 한 번씩 산다든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최대한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무너지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탐욕스러운 성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억지로 붙잡아봤자 의미 없는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와 정리하는 것이 좋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